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이 다 동원이 돼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 결론까지 이미 내가 하나하나 그 증거를 얘기를 해줄게. 네. 첫째, 21대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소송은 총 126건이 있었어. 126 소송이. 네. 그런데 사법부가 모두 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결론 냈어. 126건 다. 네. 그럼 사법부가 결론 냈지. 네. 됐지. 사법부 네. 국가기관 사법부. 네. 저거나. 네. 자, 그리고 참고로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선관위 압수수색을 무려 181차례 했어. 181차례.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근데 윤석열이 계속 뭐라고 해? 네. 선관위를 점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엄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선관위 압수수색만 181차례. 네. 윤석열 정부에서만 165번 했어. 윤석열 정부에서. 됐지? 엄청 많이 했네. 엄청 많이 했어. 네. 자, 그리고 22대 총선도 이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고발된 건들이 있었어. 작년 그 총선에. 근데 그것도 경찰이 다 수사를 해서 전부 다 무혐의 처분 내렸어. 경찰에서 또 털었지. 네, 경찰 됐지? 조사 무혐의. 자, 그리고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잖아. 네. 정권 잡은 다음에 자기 친구 서울대 법대 동기가 있어. 네. 누구냐? 김용빈이라는 사람이야. 네. 김용빈이라는 사람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을 해. 윤석열이. 근데 네. 원래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이 사람은 그냥 생뚱맞게 윤석열이가 찍어 눌러버렸어. 외부인을. 외부인을. 관련 없는. 근데 자기 절친이야. 절친. 찍어 눌렀어. 네. 근데 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는 없다. 직접 얘기했어요? 직접 얘기했어. 네. 이번에 또 선관위 들어간다. 네. 선관위. 자, 그리고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점검하려고 했으나 선관위가 거부하는 바람에 선관위의 5%만 점검했다라고 계속 윤석열이 얘기를 해. 네. 국정원이 탈탈 털고 싶었는데 선관위가 계속 못하게 해서 5%만 점검을 했다고 얘기를 해. 이건 윤석열 주장. 그런데 팩트 체크합니다. 네.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서 모든 장비 6,400대를 국정원에 다 제공했어. 선관위에서. 선관위 다 제공했어. 그래서 국정원은 선거와 관련된 장비를 전부 다 점검한 거야. 근데 문제 없다 결론. 자, 이제 국정원 또 들어가지. 5%가 아니라 다 줬네. 다 했다니까 다 했어. 그럼 지금 몇 개야 국가기관이? 자, 사법부, 그다음에 경찰, 선관위, 국정원. 이거 다 했네. 다 했지. 네. 자, 요거는 이제 기본 지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지금 댓글에 뭐예요? 봐봐. 개소리 하지 말라. 부정선거 입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변희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변희재 대표님, 도대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무엇이 틀렸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언제 시작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2002년 노무현 당선 때부터 그 주장은 있었어요. 오래됐네. 네, 있었는데 아주 미약한 흐름으로 오다가 미약했고. 2020년도 총선 때 이제 그때가 아마 이제 보수가 거의 괴멸적으로 이제 패배했던 그 선거인데 뭐 지금 4년 뒤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제 민주당이 180석이고요. 미래통합당 지금에 보면은 국힘 103석으로 폭망했어. 이제 그때 이제 이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100석 이하로 위험하다 자기들. 왜냐면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 통계가 워낙 안 좋게 나와서 아마 잘 기억하시면 알 거예요. 황교안 당대표가 그때 종로바닥을 굴러다녔어요. 엎드려 절하고 다녔어. 살려달라고. 본인은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가 완벽하게 예측이 돼 있었는데 네. 보수 유튜버들 특히 강용석 180석으로 승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장사 잘 되니까.
어떤 경우든요. 우리 팀이 진다 그러면 돈 안 들어옵니다. 맞아. 네, 무조건 이긴다 그래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변희재는 보수가 네, 진다고 저는 해서 구독자 다 백석이하고 빠졌어. 얘기했다가 이 절반이 빠져나갔고. 그럼 이제 제가 맞았잖아요. 네. 그럼 독자들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강용석 쪽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틀렸기 때문에. 너무 크게 틀려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이제 보수 유튜버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를 보는 노인들 중심으로 와장창 몰려가 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극우 유튜버들 강용석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를 했어. 네. 그런데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대표가 황교안이야. 네. 자기가 너 때문에 졌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좋을 거 아니야. 받아야지. 황교안이 거기에 이제 함께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까지 들어오면서 이게 일파만 막 커졌죠. 붙였죠. 근데 황교안 씨는 그 선거 당일날 개표하는 도중에 집에 갔습니다. 짐 싸고. 그러니까 이분도 아는 거야. 이 정도 패배할 거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개표 중간에 짐 싸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안 나타났어. 근데 강용석이 전 지역구에서 재검표한다고 돈 수십억을 걷기 시작합니다. 와. 그때 나타났습니다. 황교안이. 네, 숟가락 들고. 자, 그 돈 결국은 또 돈이라고. 유튜버들은 돈. 황교안은 자기 책임을 사하기 위해서. 유튜버들은 돈. 네. 자, 가로 세로가 이게 부정선거라고 해서 한 지역구당 6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초선을 걸려면 하면서 후원을 걷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한 지역구 6천만 원, 실제 6천만 원 안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6배 풀려가지고 6천만 원씩 100개 지역구를 그래서 최소 60억을 모으겠다 해서 와. 거의 그 근처까지 돈을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그 근처까지. 근데 이걸 이제 선관위에서 당사자가 해야 된다. 낙선한 당사자가. 제3자가 하면 안 되고. 된다. 그래서 소송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그 몇십억을 강용석 개인 계좌로 모았거든요. 지금 꿀꺽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은.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돈 받아서 그냥 그대로 지금 강용석 먹고 있는 상태고. 유일하게 이제 민경욱. 민경욱은 소송했을 거 아닙니까? 네. 강용석과. 그래서 네. 민경욱 소송 말고는 소송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용석을 통해서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진 거는 민경욱밖에 없어요. 나머지 하긴 했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당사자가 빠져버리니까 그럼 소송이 안 되는 거죠. 당사자가 빠지니까. 그럼 이제 후원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경욱 소송은 끝까지 갔죠. 민경욱 소송은. 예. 거기에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는 변호사들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판결문에 이제 사실은 정말 이 상세하게 네.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게 모든 부정선거의 주장을 다 논박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기자회견다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 내에서는. 아. 그래서 거기가 결정적인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전자개표기라고 원래 투표 분류기입니다. 전자개표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거 분류기다 가져와라. 분류기 가져와라. 마음껏 검증해라. 그래서 검증 전문가도 붙여주고 다 해라. 근데 해킹할 수 있는지.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검증해라. 검증해, 그게. 근데 이제 이 검증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 검증 비용이 한 8천만 원을 이제 요구했거든요. 돈 안 내고 그냥 도망갔어요. 야, 이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돈을 안 냈어요. 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뭐냐면 과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놈들은 진짜 걔네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을까라는 포인트야. 대법원에서 그래 너네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럼 너네 검증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 감정료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거를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납부해라. 기계는 우리가 받아다 줄게. 다 준비했어. 근데 선관위가 돈이- 다 준비했어요. 다 네, 준비했어.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돈 들어가는 건 너네가 납부해라 요구를 했어. 네. 그런데 미납을 한 거야. 돈을 안 낸 거야. 그래서 미납으로 인해서 감정이 무산됐어. 진짜 얘네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돈 당연히 내지 않겠어? 그 의지가 있었으면. 안 냈다는 아니 돈을 거야. 수십억을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정선거 해커라고 중공 해커라고. 그렇지. 돈을 안 내고 대법원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거를 검증하지 않는 대신 다른 뭘 요구한 것도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요구한 거 없다 검증을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와. 이 보수의 정함철 씨라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강원도에서 이 선거 운동하면서 개표를 다 들어가 봤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 최고 전문가야 이 분야에 대해서. 얘네들이 만약에 실수로 뭘 몰라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면은 그렇지. 당연히 검증했겠죠. 근데 검증 안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뻔히 부정선거 아닌 걸 알면서 아. 돈벌이 됐다고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사기로. 싹 다 황교안부터 민경욱 지금 가영석이 다 고발했는데 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수사를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 이건, 수사는 안 되고 이건 있어요. 사기죄. 저는 뭐 제가 볼 때 사기죄라고 봅니다. 이거. 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 돈만 내면은 자기들이 검증할 수 있었는데 네. 장비 근데 다 갖다 놓고 미납으로 인해서 감정 무산. 이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이 얘기를 안 하지. 오히려 그러면은 그 검증을 하면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오히려 안 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 그렇지.